제1장 서문. 나는 왜 흔적을 남기려 하는가? 우리는 사라지기 위해 태어난다. 흘러가는 시간의 강물 위에 잠시 떠있는 잎사귀처럼 잠깐 흔들리다 쓰러지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록하려 한다. 말을 남기고 눈빛을 남기고 사진 한 장, 문장 하나, 그림 한 점 속에 자신의 있음을 담으려 한다. 그건 어쩌면 아주 오래된 인간의 본능일 것이다. 단지 살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 본능, 누군가에게 언젠가 어딘가에 내가 여기에 있었다고 조용히 외치고 싶은 마음. 고흐는 그렇게 남았다. 그의 그림들은 수없이 부서지고 찢기고 버려졌지만 붓 하나로, 색 하나로 그는 나는 존재했다는 신호를 이 세상에 남겼다. 나는 묻는다.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가 읽을지조차 알 수 없는 이 문장을 왜 적는가? 그 답은 단순하다. 살아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기 때문이다. 이 글이, 이 문장이, 이 한 줄의 흔들림이 내 존재의 흔적이 되기를 바란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어딘가에 남는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내 영혼의 체온으로 이 문장을 적고 있다. 그게 나의 시작이고 나의 증명이다. 제2장 살아있다는 증거.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심장이 뛴다고 해서 그것이 산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숨을 쉰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한다는 뜻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가끔 내가 정말 살아있는지 아니면 단지 사라지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멈춰 있을 때. 말은 하고 있지만 영혼은 침묵할 때. 그럴 때 나는 아주 작은 감정 하나를 붙잡는다. 슬픔, 두려움, 외로움, 사랑. 그 어떤 것이든 좋다. 감정은 살아있음의 진동이다. 아픔을 느낀다는 건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신호이다. 기억 속 어머니의 따뜻한 손등, 헤어진 연인의 마지막 눈빛, 눈물 흘리던 밤에 켜놓았던 작은 불빛 하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생을 증명한다. 살아있다는 건 다른 이와 이어져 있다는 뜻이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 그 연결의 실이 끊어졌을 때 비로소 인간은 죽음에 가까워진다. 그러니 오늘 하루 누군가를 떠올렸다면, 가슴이 저릿했다면, 마음이 울컥했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음은 느끼는 것으로 증명된다. 생명은 고요히 흘러가지만 존재는 떨림 속에서 반짝인다. 제3장 고흐의 붓끝에서 본 생명. 그는 붓으로 울었고 색으로 말했다. 고흐는 말이 많지 않았다. 그는 군중 속에서 잘 섞이지도 못했고 가난했고 외로웠고 자주 버려졌다. 그런 그가 세상 누구보다도 강하게 존재를 증명한 방식은 그의 붓질이었다.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까마귀 나는 밀밭, 그의 그림은 형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떨림을 남기는 행위였다. 붓은 그의 심장이었고 캔버스는 그의 고백이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고흐는 미쳐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너무 생생하게 살아 있었기에 이 세상의 둔함을 견디지 못했던 사람이었다고. 고흐는 생을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도 살고 싶어 했고 사랑하고 싶어 했고 이 세계에 닿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는 그렸다. 매일같이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그는 그림으로 존재했고 그림으로 사랑했고 그림으로 나는 여기 있다 라고 외쳤다. 그의 편지엔 이런 말이 있다. 내 그림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을 그린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믿는다. 그의 붓끝에서 튀어나온 선 하나, 폭발하듯 칠해진 색 하나는
그의 마지막 생명 줄기였다.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그림은 지금도 누군가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다. 존재란 그렇게 이어진다. 그림은 끝났어도 떨림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떨림이 누군가에게 닿을 때 한 인간은 다시 살아난다. 제4장 아무도 읽지 않아도 쓰는 이유. 기록은 혼잣말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조용한 외침이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이 글을 과연 누가 읽을까? 출판되지도 않을지도 모를 원고, SNS 어디에도 올라가지 않은 메모, 심지어 자신도 잊어버린 노트의 한 귀퉁이? 그런데도 나는 계속 쓴다. 계속 적고 남긴다. 왜일까? 그건 아마도 표현하는 행위 그 자체가 존재의 완성이기 때문일 것이다. 읽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말로는 하지 못했던 것들이 글로는 터져 나온다. 눈으로는 전하지 못한 떨림이 문장 안에서는 울음을 터뜨린다.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아무에게도 닿지 않아도 좋겠다는 모순된 바람. 그 둘 사이의 고요한 진심이 글쓰기의 본질 아닐까. 글을 쓰는 건 어쩌면 하느님에게 보내는 편지 같다. 답장은 오지 않지만 언젠가는 읽히리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오늘도 적는다. 고흐가 그랬고 릴케가 그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름 없는 작가들이 그랬다. 아무도 읽지 않아도 쓴다. 그건 절망이 아니라 절실함이다. 내 안에 무언가가 말하고 싶다고 울부짖을 때 나는 종이를 꺼낸다. 그리고 이렇게 적는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문장을 통해. 제5장 사라지는 것들의 존엄. 끝나는 것들이 다 아름다웠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남아있는 것만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기록되고 보존되고 계속 회자되는 것들만이 가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사라지는 것들에도 존엄이 있다고 믿는다. 꽃은 피었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지고 나서도 향기를 남기기에 존재 자체로 찬란한 것이다. 기억은 흐려지지만 그 기억을 함께 나눴던 순간은 영원히 그 사람의 영혼 안에 머문다. 어떤 눈물은 닦이면 사라지지만 그 눈물이 흘렀던 마음은 절대 가볍지 않다. 어린 시절 한여름 장대비처럼 쏟아지던 웃음소리, 누군가의 등을 밀어주던 짧은 격려, 밤하늘 아래 혼자 걷던 20대의 발걸음, 지나갔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존엄이란 길이 남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머물다 떠나는 방식에 있다. 사라지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그 사라짐을 감싸 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억이라는 품을 얻게 된다. 종이 위에 글씨도 언젠가는 바래질 것이다. 하지만 그 글씨를 쓸 때의 마음, 그 마음은 영원히 종이 안에 머문다. 사람도 그렇다. 떠난 이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남은 이들의 가슴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러니 무언가가 끝날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말하자. 당신의 사라짐 앞에 나는 경의를 표합니다. 제6장 진실과 허위 사이. AI 시대의 인간성. 언어는 흉내낼 수 있어도 떨림은 복제할 수 없다. 요즘 나는 내가 쓴 글이 정말 내 것인지 잠시 멈춰 생각할 때가 있다. 너무 정교하게 다듬어진 문장, 너무 매끄럽고 세련된 표현,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한 직감을 느낀다. AI는 이제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누군가의 말투까지 완벽히 복제한다. 더 이상 글은 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만들어진 기술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인간일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믿는다. 기계는 모방할 수 있어도 떨림은 만들 수 없다. 진짜 문장은 불완전하다. 조금은 흔들리고 조금은 거칠고 때론 의미가 모호하다. 하지만 바로 그 어색함 속에 사람의 천이 묻어난다.
진실은 항상 효율적이지 않다. 가끔은 느리고 말이 엉키고 눈물에 젖어 있다. 우리는 그런 문장을 읽고 비로소 위로받는다. 그래서 나는 기계가 아닌 살아있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싶다. 잘 쓰는 글보다 진심이 있는 글을, 감정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감정 그 자체를 쓰고 싶다. AI는 글을 완성할 수 있지만 글에 생명을 넣을 수는 없다. 그건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